요 앞부분은 앞으로 못 들을 거야. 까멜로 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즘에 백화점하고 대형 마트들이 변하고 있죠. 왜 변하냐면 뭐지? 인터넷 쇼핑몰의 대세거든요. 매출을 서로 비교하면 온라인 쇼핑몰이 112조 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롯데마트를 비롯한 이런 마트하고 대형마트는 30조, 33조, 백화점은 30조. 이게 벌써 이게 두 개 합해도 당연히 되지 못해. 2018년이 그러면 2019년은 훨씬 더 차이가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형 쇼핑몰, 그러니까 오프라인 쇼핑몰, 대형 마트하고 백화점이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트 들어오면 대형 마트, 롯데마트, 이 콤플러스 들어오면 그럴 때 이제 땅값이 오른다. 이제 그런데 지금 대형 마트들은 생존을 생각을 해야 될 때예요. 이제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해서 이 대형 마트들하고 백화점에서 자기네들 가진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예전에는 문 닫으면 끝났어. 여기 삼산 현대백화점 몇 시에 문 닫아요? 뭐 여기 다 알잖아. 8시. 다니니까 알아. 나 한 10시쯤에 문 닫는 줄 알았더니 8시 문 8시면 좀 이른 거잖아요. 8시 이후에도 뭘 해야 되는데, 압구정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1층에 지하 1층인지 지하에 이제 그 와인 판매장이 있는가 봐요. 다 이제 8시 되면 문을 다 닫고, 그래도 거기는 열어놓고 와인 바를 운영을 한대. 이제 이렇게 공간이 또 확장을 하는 거죠. 한 100평도 넘게 크게 이제 와인 바를 운영을 한다 그래요. 또 마트들은 전에도 이렇게 그 문화 학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더 많이 이렇게 열어서 이게 학원인지 마트인지 이제 저녁이 되면 학원인지 마트인지 이제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마트가 학원처럼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막 이제 열심히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까멜레존, 공간의 변화, 공간이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워라벨이라는 이제 그 나의 일과 그리고 생활이 적절히 조화롭게 놓고자 하는, 그러면서 재미있고 행복하고자 하는, 이제 요즘 52시간 근로제를 하면서 저녁에 시간이 많아지는 직장인들이 그런 이제 공간들을 찾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큰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런 이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서는 이게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한다고 그러죠. 저도 여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시내 한 중심이잖아. 이 공간을 얼마나 잘 이용해야 되는지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급식도 우리끼리 밥 먹는 것보다는 다 같이 밥 먹자. 우리 공간을 그냥 신도들과 스님들만 먹는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동네 사람들이여 다 오라. 뭐 택시 기사가 오시든 누가 오시든 상관없다. 그냥 저 그 중앙시장에서 일하시다가도 점심 생각나면 오시라. 뭐 제 주인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배고픈 사람만 오세요. 배부른 사람은 오지 마세요. 그래서 뭐 집이 몇 채 있는 사람은 오지 마세요. 재산이 얼마 있는 사람 오지 마세요. 그렇게 가리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저는 그게 아니고 세대와 관계없다. 20대, 30대 관계없다. 그리고 재산의 양 관계없다. 그냥 이 공간 이미 있는 이제 이렇게 그 공양간이고 조리실이고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된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더 많이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혼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다 봉사를 해서 배식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 내 뜻과 다르게 또 드시는 분도 또 생각이 또 다르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까멜레존 이제 어떤 공간의 확장을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팍 넓혀서
우리가 밥 먹는데 뭐 가난한 사람 부자 따지냐? 그런 거 따지지 말자. 밥 먹는데 뭐 20대 30대 하고 60대 70 이런 거 따지냐? 뭐 먹는데 차별하면 그만큼 그런 게 없잖아요. 차별치 말자. 이제 그런 거예요. 제 생각은. 반론하지 마세요. 반론은 개인적으로 와서 스님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이제 그래 이제 그 서울에 가면 세운상가도 이제 새로 기획을 해서 세운상가에 17개 업소들이 이렇게 입점이 돼서 새롭게 운영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뭐 가로수길이라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전부터 유명했던 그런 데보다는 좀 뉴트로적인 이제 지금 옛날 분위기가 나는 그런 레트로적인 복고적인 이런 곳을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세운상가에 많이 오래 가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17개 업체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입점을 했다라고 그래요. 또 서대문 여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아트페어 미술관으로 이 여관을 재해석을 했다라고 그래요. 이게 흑자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걸로 이제 또 유명하고 그래요. 또 어니언이라고, 난 이 어니언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이제 어니언이라고 이제 이런 것이 성수점, 미화점, 안국점에 이렇게 오픈이 돼서 인기를 끌고 있대. 모르겠어. 옛날 거를 새로 만들었는지 어땠는지 내가 가봐야지 뭐. 근데 우리는 지방에 있지만 서울에는 저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울산에도 그런 게 있을 텐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군산의 공설시장을 재건축을 했다네요. 우리 중앙시장 재건축하고 역전시장 재건축, 아케이드 막 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아예 재건축을 했대.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전주 이제 한옥마을, 그냥 전주 한옥마을 옛날부터 특화됐잖아. 거기에 이제 또 새로운 현대 극장을 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공간의 발전을 또 이뤄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 광화문 뭐 지하겠죠. 그 광화문점 이런 것도 이제 이 은행이 이제 그냥 업무만 4시 되면 문 닫잖아, 은행이. 그런데 4시 이후에도 거기서 차를 마시고 공연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 혁신이 좀 필요한 거죠. 기존에 생각했던 그냥 틀에 박힌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재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막 그러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지금 정부를 굉장히 욕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 게 다 안 좋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에 다니는 거기에 다니거나 이렇게 그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불경기 아니에요.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중견기업 이상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튼튼해요. 안 튼튼한 기업은 소기업이에요. 소기업. 작은 기업은 위태위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중견기업 이상들은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내 유보금도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망하지 않아. 그리고 국제적으로 좀 이제 그 무역 갈등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중견기업 이상은 큰 타격을 안 받고 있어요. 그냥 작은 기업하고 자영업자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20% 이상이네? 25% 정도 되네? 많아. 근데 그런 자영업자들은 주로 내 친구들이네. 그래서 옆에서 힘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런 난감한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이미 예견됐고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까 나왔잖아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은 완전히 공룡이에요. 다 먹어요. 대형 마트, 대형 그 백화점 이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이제 작은 골목 상가들을 다 집어먹고요. 또 거기에 배달 음식까지 이제 하잖아.
우리 자영업 하면 딱 문 여는 게 뭐겠어요? 음식점이잖아. 음식점도 바꾸지 않으면, 배달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배달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게 되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지금 2, 3년 사이에 한 3배, 4배 커졌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내년, 후년 계속 배달 음식은 더 활발해지니까 매장 커가지고 뭐 하는 거는 저 삼삼밀면 말고는 뭐 하기가 어려워요. 그 밀면집은 잘 되대, 삼삼밀면은. 거긴 잘 되더라고. 그런데 말고는 어렵다는 거죠. 매장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전에 옛날 90년대, 2000년대 초반 생각을 하고 우리 음식점이 잘 됐으니까 나는 그대로 계속 갈 거야. 변화하지 않고 그냥 갈 거야. 라고 하면 얼마 안 있으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제. 이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참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은 참 생활의 변화를 많이 겪은 세대잖아요. 그래 이제 옛날엔 공무원이 좋은 줄 어떻게 알았어. 공무원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래 공무원 안 하고 그냥 어디 공장 들어가거나 어디 들어가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현대자동차 들어온 사람은 정말 땡 잡았지. 현대자동차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현대자동차 뭐 알아줬나? 대단히 알아주지 않았죠. 근데 70년대 그냥 어디 갈 데 없어서 들어왔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공무원도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공무원 했는데 다른 거 할 줄 몰라서 공무원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대출이라는 걸 생각지 않았던 80년대 90년대까지 않았었는데 그 당시에 대출을 해서 땅을 사거나 뭘 했던 사람들은 벌써 큰 부자가 돼 있고 그렇잖아요. 주식 같은 것도 생각하지 않고 저축만 생각했던 시대인데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주식을 사놨으면 지금 슉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경제의 패턴이 바뀌는데 지금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자영업이 어려운 것은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간은 어쩔 수 없이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 공간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공간이 아니에요. 이런 공간이 혁신을 이루려면 내 마음의 공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내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쓰던 자리, 다행히 우리 절에는 자리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여기 있네. 계속 똑같은 자리에 앉으니까 똑같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농담이에요. 이렇게 그 자리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사람은 우리 절에는 다행히 없어요. 근데 처음 오는 사람은 그래요. 이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 말은 한마디 말이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라는 게 이제 있는 거죠.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대부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도 만들어 놨죠? 또 어느 데는 좌복이 하나고 어디는 2개고 그 위에다 책상을 하나씩 다 해놨잖아요. 이분께서는 덥지도 않고 가셨잖아요. 그럼 아직 기도하고 있나? 누구 자리인가? 그런 생각하기가 딱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자리에 대해서 집착이 별로 없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옷만을 고집하는 이런 것이 또 내 것을 고집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공유해서 같이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밥을 같이 먹는 거는 좀 그렇긴 하네, 그죠? 잠을 같이 자는 건 아무나 자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공간을 이제 공유한다는 그것은 마음이 이제 이렇게 열려야지 공간을 잘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이 공간까지도 확 열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주목할 것은 이제 밀레니얼이라는 거예요. 밀레니얼 가족, 밀레니얼 세대가 있으니까 밀레니얼 가족도 이제 되겠죠. 밀레니얼 세대는 80년대부터 90년 중후반까지, 97년 정도까지, 96년, 97년, 97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80년대생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럴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결혼하면 주거 문화가 이제 바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밀레니얼 가족들을 주목해야 되겠죠. 우리 여러분들처럼 이제 5060 세대 이런 세대하고 지금 X세대 70년대 세대하고 또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밀레니얼 세대랑은 정말 많이 다르니까요.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제 2019년도 이렇게 들어와서 뭐 작년도 그랬지만 가족 예능이 전성시대였어. 테레비를 켜면 가족 예능들이야. 아빠하고 아이하고 나오고 또 남녀가 서로 이제 같이 이제 뭐 연애를 하고 뭐 지상파하고 케이블이 경쟁적으로 가족 예능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프로그램들을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채널만 돌리면 다 그런 거잖아요. 보면 그런 것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공통점이 뭐냐면 그 채널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보고 있으면 아니 거기에 나오는 부모 또 자식 이러면서 쟤들은 왜 이래 뭐 이런 걸 보면서 아, 나랑 별반 다르지 않네? 저렇게 사네? 연예인 가족들을 보면서 나는 별로 재미가 없던데 그거 재밌는가 봐 사람들은. 근데 나는 가족이 없어서 그런가 재미가 별로 없어. 나는 왜를 키워봤나 뭘 해봤나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나랑 비슷한 연예인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연예인들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에 이제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사용하던 그런 그릇 찬장, 이제 싱크대 위에 찬장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싹 사라지고 아직 보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5060 세대니까 그런 거고요.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런 거 없어요. 거기에 이제 그림 장식이 돼 있는 벽장이 이렇게 있고 막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예쁜 그림이나 뭐 이렇게 하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가정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구가 뭔지 알아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56%가 침대라고 그래요. 침대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이제 그 싱글 침대를 2개를 사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2개를 사가지고 붙이는 킹 사이즈가 엄청 큰 거죠.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뭐 여러분들은 딴 방을 쓰나요? 어쨌든 뭐 밀레니얼 세대가 그렇대요. 그리고 또 소비 생활도 많이 변해됐는데요. 예전에는 냉장고 탁 열면 뭐 이렇게 떡하고 뭐 고등어하고 뭐 냉동 여러 가지가 가득 꽉 차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꽉 차 있잖아. 지금 애들은 대체로 냉동 만두 뭐 이런 게 있대요. 왜 그러냐면 에어프라이기 때문에. 에어프라이기가 이제 많이 보급되면서 그냥 바로 현장에서 바로 해 먹을 수 있는 그냥 신이 내린 조리기구래 에어프라이기가. 나도 정말 갖고 싶어졌어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냉장고 안에 그런 것들도 달라지고요. 옛날에는 이제 밥상을 잘 차려주는 사람을 좋아했잖아요. 지금 밥을 잘 사주는 사람이 좋아요. 밥 잘 차려주는 사람이 아니고 밥 잘 사주는 뭐 애들이 뭐 요리할 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활 패턴도 많이 변화되게 되는데 요즘에는 간편 음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CJ 같은 데서는 간편 음식이 나오는 종류가 250가지나 돼. 예전에는 간편 음식 햇반 나올 때 혁명이었죠, 그죠? 야, 세상에 이런 햇반은 몇 개월 지나도 상하질 않아. 혹시 방부제 잔뜩 쳐놓은 거 아니야? 나는 지금도 혹시 방부제 잔뜩 쳐놓은 거 아니야? 나 한 번씩 뜯어 먹는데 야 이걸 방부제 잔뜩 뜯어 근데 아니라네. 굉장히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잘 만들었다네. 햇반하고 이제 신라면, 컵라면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꽉 이제 몇 단을 그 한 면에 그냥 쫙 이제 간편 음식이죠. 건강탕까지 다 있어요.
나중에는 교구입까지 나오겠어. 그럼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보면.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근래 들어서 밀레니얼 세대가 생기면서 집안에서도 여러분들은 그걸 사 먹질 않잖아. 애들은 그런 것들을 80년생, 90년대생들은 사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밀키트 제품이라 해가지고 미리 손질된 제품. 그 시장 갔더니 마늘 다 까놨더라고. 옛날 방식의 밀키트 제품이지. 밤을 다 까놨더라고. 마늘 다 까놓고 도라지 다 손질해 놓고.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고등어가 있으면 뭐 고등어 조림을 해요.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더. 이게 밀키트 제품이에요. 된장찌개 하면 다 여러 가지가 있고 끓이기만 하면 돼. 그리고 무슨 김치찌개 하면 끓이기만 하면 돼. 뭐 무슨 전골 하면 전골 같은 거 만들기 어렵잖아요. 무슨 전골 하면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제품을 밀키트 제품이라고 그래요. 단어가 어렵죠. 저는 맨날 매우 어려워요. 이거 얘기하고 나면 까먹을 것 같아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밀키트 제품도 신선식품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선식품 배달이 굉장히 오래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그럽니다. 이 밀레니얼 가족들은 수입은 적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취미 활동을 즐기며 사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다들 또 이렇게 부자는 또 되고 싶어 해. 그런데 돈은 막 써. 부자는 되고 싶은데 돈은 막 써. 그런 부자가 되기 어렵죠. 그죠?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알아? 시간이 걸려야 돼. 금수 유산을 잘 맞는 거야. 뭐 할 수 없는. 그거는 이제 뭐 하늘이 내리신 그냥 이렇게 그런 거고, 내가 이제 돈 벌어서 부자가 되려면 일단은 30년, 40년을 내다봐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하루에 10,000원씩 한 달에 한 달에 하나씩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사고 그 다음 달 또 사고 그 다음 달 또 사고. 그래서 10년이 되면 10년이 되면 반드시 오르잖아요. 가장 안전한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회사. 그래가지고 20년이 되면 또 오르고 30년 되면 그러면 이제 한 달에 10,000원씩 한 것이 돈으로 모으면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이제 그런 이제 펀드나 주식으로 가면 20년, 30년이 되면 물론 이제 엉뚱한 데 투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제는 부동산 가지고는 어렵고 또 다른 것도 어렵고 그냥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한번 해봐요. 많이는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 나는 이제 끝장이야. 30년이 되면 내년부터 당장 돈 끊기는데 한 달에 10,000원씩 어떻게 해? 그러지 않을 때는 이제 아이들한테 시키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중학생, 고등학생 있으면 생일 선물로 뭐 물건 같은 거 사주지 말고 5만 원, 10만 원짜리 이렇게 펀드 하나씩 주고 사고 그렇게 줘요. 그게 제일 나아요. 그냥 그거를 네가 30년까지 쓰지 말아라 이러면서 30년 후에 써라 이러면서 요거 하나 주고 생일 때마다 계속 줘봐. 이래 되면 아이들은 저절로 이렇게 어떤 금융 감각이 생겨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생산직에서 기술로 먹고 사는 그런 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지금도 용접해서 무슨 해서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젊은 애들 그거 안 하려가잖아. 그럼 고부가가치 사업이 뭐가 있겠어요? 금융업하고요, 서비스업이에요. 이제 서비스업은 IT 플랫폼 같은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는 뭐 펀드나 주식밖에 더 있어요. 부동산은 국내 부동산은 뭐 정말 하늘의 별따기죠 요즘은. 이제 해외 부동산 하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죠.
이제 해외 부동산도 리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펀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리츠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건물 있으면 건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펀드로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같이 건물해서 건물세를 이제 내 수익으로 삼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건물 값이 워낙 비싸니까 강남 건물상 수백억 원 하잖아. 그러니까 혼자 못 사니까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해가지고 그 강남에 있는 부동산 이제 건물을 사는 거지. 그걸 보고 리츠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역시 펀드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금융이나 이런 거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고부가가치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게 미국이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미국이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기술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일본이 등장하면서 일본이 제조업을 이제 하고 일본이 제조업을 다 뺏어가니까 미국은 더 이상 제조업을 하지 않고 이제 보부가치 사업으로 넘어갔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들 딸들은 대비를 해야 되잖아. 아들 딸들한테 그런 감각을 좀 익히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위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금융 감각이 나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미래가 그래도 안전해. 그런데 금융 감각이 거의 없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40대 들어와서 내가 뭘 땅을 해보겠다, 주식을 해보겠다.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 10대 때부터 11살, 12살, 13살부터 알게 모르게 조금씩 그런 금융 지식을 이렇게 쌓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실패를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20대 초반, 중반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안전하게 갈 수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밀레니얼 가족 요즘에는 가사 지원 서비스도 젊은 애들이 잘 이용한대요. 우리는 내가 그냥 하고 말지 하는데 요즘 애들은 정말 많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잘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잘 이해해 줘서 그렇게 하라고 해야지 반대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성불하십시오.